안녕하세요. 진해에 살고 있는 토레스 김종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태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 팀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이제 한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시즌이 종료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달에 좀 많이 나왔고 7월 달에는 7월 달부터 조금 조항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8월 달 돼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뭐 무늬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11월까지 팀런이 제일 많이 행해지는 시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9월달, 10월달 정도가 제일 핫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즘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조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11월달까지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1월부터는 뭐 갑오징어, 10월, 11월부터는 갑오징어, 그리고 11월 이후부터는 호래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즌 맞춰서 거의 연중 즐길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일단 팀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지금 통영권에서 팀런이 제일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팀런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배를 타고 수심 깊은 곳을 노려서 뭐 무늬오징어를 잡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뭐 로드, 일단 제일 중요한 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애기 종류, 팀런 애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릴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릴을 일반적으로 그냥 쓰시던 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서 릴은 아마 짧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요령 같은 거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나중에 뭐 실조 영상을 좀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로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요즘 보면 팀런 가셔가지고 캐스팅 로드 가지고 이제 팀런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일단 캐스팅 로드 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항차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캐스팅은 아무래도 로드 자체가 일단은 애기를 이제 캐스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애기를 리프트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주로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로드라고 보면, 팀런은 캐스팅보다는 주로 이제 그 무늬오징어의 입질을 느끼고 후킹을 시키는 데 중점을 준 로드다 보니까 앞에 팁 부분이 액션이 좀 많이 틀려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제스타에서 나오는 어설트 제트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캐스팅 로드예요. 캐스팅 로드. 로드가 기니까 일단은 뭐 허리 부분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허리는 보통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앞에만 분리해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캐스팅 로드의 앞부분, 이제 뒷부분인데, 이게 그나마 캐스팅 로드 중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나온 로드예요. 보통 액션이 요런 정도로 휘어진다고 보면, 이제 요거는 다이와사에서 나온 뭐 AGS601 SMT 모델이고요. 또 앞에 팁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팁 부분만 보면 팁이 보면 이렇게 많이 휘어지도록, 좀 더 부드럽게 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다이아그룹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팁 부분이 보통 SMT 모델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인 다이아그룹 모델들이 비교적 앞쪽이 좀 더 많이 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이제 엑스트라 패스트 같은 성향으로 좀 더 많이 휘어지고요. 시마노거나 아니면 이거는 벨릴 모델인데요. 시마노과 타회사 것들은 보통 약간은 좀 더 이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런 같은 경우에 이제 애기의 무게를 느끼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데, 애기의 무게를 느끼기에 눈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태감, 그러니까 손에 오는 감도보다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감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팀런 로드들은 무게를 정확하게 조금만 실어도 무게가 이렇게 딱 실리거든요. 그럼 요거에서 입질이 이게 들어가거나 이제 돌아오거나, 안 그러면 흔들리는 입질,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보통 애기가 이제 바닥 닿는 거라든지, 아니면 애기의 그 리프팅 했을 때 무게가 실리는 거를 명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팀런 로드가 일단은 선상 팀런에 있어서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가격대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벨리에서 좀 보급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한 10만원대에서 20만원 초반대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이아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좀 제일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뭐 그래도 한 50만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틀린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는 단종된 모델, 다이코에서 나오는 아키트라는 모델이고요. 이것도 액션은 77mH 제일 빡신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팁이 보통은 이제 팀런 로드들이 솔리드 팁으로 나오는데, 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팁이 아닌 튜블라 팁,
로드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캐스팅을 하거나 좀 더 멀리 아기를 보내거나 할 때는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 팁이 그래도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캐스팅 로드에 비하면 팁 성향 자체가 보시면 이제 휘어지는 각도 자체가 조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팁으로 보는 팁으로 보는 그 입질 자체가 이런 로드들이 훨씬 잘 보이게 돼 있고 애기 무게도 느끼기가 좀 더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로드로 해야지만 이제 팁런 자체가 이제 좀 더 재밌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조가도 이제 많이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팁런을 즐기실 것 같으면 꼭 이제 되도록이면 이런 팁런 로드를 선택을 하셔서 일단은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팁런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저희가 무리 안 가거나 어떤 뭐 특정한 이제 저쪽 뭐 큰 여가 뭐 근처에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약간의 캐스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팁런 로드를 가지고 좀 과도하게 캐스팅을 하시는 분들도 선상에 가보시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일단은 애기를 캐스팅을 중점적으로 나온 로드가 아니고 팁이 부드럽기 때문에 던지는 과정에서 팁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뭐 선상 가보시면 그런 경우를 많이 뭐 볼 수 있고요. 뭐 오징어 한 마리 더 잡는 것도 좋겠지만 보통 뭐 로드 아무리 싼 거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앞에 팁 부분을 뿌리시면 통째로 뭐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최소 10만 원에서 비싼 거는 20만 원 넘게까지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언더로 가볍게 캐스팅을 해주시거나 안 그러면 오버로 캐스팅을 하시더라도 애기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실어서 너무 풀 캐스팅을 하시는 거는 좀 뭐 조심하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애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애기는 일단은 제일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제 애기들, 우리 보통 일반 캐스팅용으로 나오는 애기죠. 캐스팅용으로 나오는 애기인데 이런 애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팁런용으로 나오는 애기들은 이제 보시면 이런 종류의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팁런용하고 캐스팅용 애기는 일단은 가라앉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뭐 캐스팅용 애기를 굳이 팁런으로 쓰시겠다 하면 제조사에서 나오는 이런 마스크 싱커가 있어요. 싱커를 이렇게 끼우시고 이 앞쪽에 이제 스냅을 끼우시게 되면 뭐 무게를 가감을 하셔서 팁런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캐스팅 애기를 팁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스크 싱커를 일일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스크 싱커도 결코 싸지가 않아요. 뭐 두 개 드는 게 보통 4,5천 원씩 하기 때문에 마스크 싱커도 결코 싸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애기 자체의 이제 움직임 자체도 조금 틀리게 나와요. 팁런 애기랑은 좀 틀리게 나온다고 보면 되고 일단은 팁런 애기들은 좀 더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고 이제 뭐 샤크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좀 더 이제 올라오는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스테이를 잡았을 때 안정감이라든지 또 조류를 탔을 때 그런 부분들이 팁런 애기가 훨씬 안정감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격도 뭐 어떻게 보면 캐스팅 애기랑 많은 차이는 없어요. 많은 차이는 없고 한 1, 2천 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팁런 애기 뭐 선택하시는데 요즘 뭐 솔직히 지금 벌써 팁런 애기가 뭐 낚시점마다 가보시면 인기 있는 컬러는 이미가 동일하고 없어요. 제일 많이 쓰시는 애기들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야마시타사에서 나오는 그 TR 모델. 요거는 작은 사이즈 3호 23g짜리가 나오고요. 3.5에 30g짜리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그 모델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또 애기 중에 하나가 요거 듀엘사에서 나오는 이제 플래시핀이라는 모델이고요. 요것도 이제 30g 짜리가 나오고 40g 짜리가 나오고 3호, 3.5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잘 안 빠져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데 애기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마르큐의 뭐 자회사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마르큐에 들어가 있는 PC리그에서 나오는 애기리라는 모델이에요. 요것도 TR 모델이고 요건 3.5에 30g, 35g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애기가 이제 벨리일사에서 나오는 이제 3.5 이것도 이렇게 작은 거 3호에
28g인가 27g인가 그렇고 요거는 3.5에 이것도 28g인가 30g인가 그래요. 그거는 아마 제가 재원을 정확하게는 찾아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무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 애기마다 뭐 컬러가 워낙 다양하게 나와요. 뭐 우리 보통 TR 모델도 컬러가 15가지씩 뭐 14가지씩 이렇게 나오고 보통 한 모델당 컬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다양한 애기를 뭐 사는 것보다는 뭐 한 회사의 애기를 뭐 컬러별로 좀 다양하게 갖는 게 좀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사다 보면 저도 뭐 솔직히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애기 종류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 회사 거 뭐 이 컬러 저 회사 거 저 컬러 이렇게 사다 보면 애기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애기가 좀 많은 상황이라서 소개 중에 빠진 게 이런 거는 이제 다이와에서 나오는 요것도 3호짜리입니다. 다이와에서 나오는 이제 보트2 애기 요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고요. 요것도 이제 3호랑 3.5 두 가지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야부사에서 나오는 3.5 30g 정도 되는 애기입니다. 제가 왜 이 애기들을 다 보여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가보시면 애기를 보통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좋아하는 애기들이 다 있으신데 누구는 TR이 정답이다, TR이 잘 먹으니까 TR만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주로 벨리의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애기 보여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지금 시즌은 이미 조금 지나갔지만 시즌 완전 초반, 그러니까 8월 한 중순쯤 8월 말이나 중순쯤 됐을 때는 3호의 가벼운 애기들을 잘 물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이즈가 이런 3.5 사이즈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3.5밖에 안 가지고 계시는데 그럴 때는 좀 작은 애기를 쓰면 유리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애기들을 몇 개씩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작은 애기들 나오는 게 지금 야마시타하고 듀엘, 그리고 벨리힐, 다이와 요 정도가 주로 나와요. 자, 그 정도에서 3호짜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3호에 20 몇 g짜리가 가라앉는 속도 조금 가볍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좀 얕은 수심에서 많이 물 때 주로 좀 작은 애기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고요. 컬러 선별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컬러 선별은 솔직히 얘기하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저 단체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패턴을 좀 남들하고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시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컬러가 이런 컬러들, 붉은색과 이제 이렇게 주황색 컬러 이런 것들을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뭐 사람들이 대부분 주황색이나 붉은색 컬러를 많이 쓰시면 저는 오히려 역으로 뭐 이런 컬러들 좀 내추럴한 계열 컬러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붉은색이나 주황색에 반응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입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붉은색이나 주황색을 바꿔서 다시 투입을 하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입질이 없는 경우에 가끔씩 이런 다른 컬러들의 입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도 항상 준비를 해서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레틀이 나오는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레틀이 나오는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야마시타에서는 레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TR 모델 중에 레틀이 나오는 모델은 지금 다이와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벨리일 거, 요 두 가지 모델은 레틀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틀이 효과가 있을 때도 요거 하야부사 것도 레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틀이 효과가 좋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뭔가 무기를 한 가지 갖고 있다면 입질이 없을 때 레틀을 투입해 보면 또 색다른 입질이 또 막 살아나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레틀도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준비해서 다니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뭐 쉬운 컬러 선별법이라고 본다면 뭐 일단 속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뭐 대략적인 컬러로 본다면 저는 일단 뭐 낮에 물이 좀 흐릴 때는 일단은 주황색 먼저 넣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좀 이제 맑을 때는 붉은색을 넣어보고, 물이 완전 청물이 들어서 너무 맑다 그러면 이제 좀 내추럴 계열 컬러,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드렸던 요런 컬러라든지 안 그러면 요런 컬러들
넣어보고요. 그리고 야간에 이제 해지는 시점이 되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컬러가 이제 약간 이렇게 퍼플 계열을 좀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축광은 그닥 선호는 하지 않는데 축광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축광도 뭐 하나 두 개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애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릴 보통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릴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애기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2506이나 2508 뭐 06이나 085가 150에서 200m 감기는 정도 사양이면 뭐 충분히 쓰는데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이기어가 뭐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회수하는 면이나 안 그러면 뭐 일단 저희가 슬랙을 잡을 때나 이럴 때는 하이기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하이기어 모델을 저도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팀런 할 때 보면 085보다는 065를 좀 더 선호를 해요. 그리고 쇼크는 1.75나 2호까지 보통 1.75도 쓰긴 하는데 조금 스트레스는 받죠. 이렇게 바닥에 걸리게 되면 거의 빠져나오는 경우보다는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얇게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좀 작거나 가벼운 것들을 물속에 넣었을 때는 확실히 얇은 라인을 쓰는 게 이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하나 살리겠다 생각을 하고 라인을 두껍게 쓰면 그만큼 또 애기는 살릴 수 있는 반면에 입질 빈도는 떨어질 수가 있고 낚시 자체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은 되도록 얇게 쓰시고요. 그리고 팀런이라는 장르 자체가 거의 애기가 이제 바닥을 찍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바닥 그 슬림에 따른 그 애기 소모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실 때 애기를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시고 물론 뭐 오징어가 잘 물게 되면 애기 소모가 적어져요. 오히려 오징어가 잘 안 물게 되면 좀 더 바닥을 찍으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찍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애기가 바닥에 걸려서 손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그거를 무서워하면 힘든 자체는 좀 이렇게 조항을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기는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시고 뭐 솔직히 뭐 좀 얇은 라인 가지고 바닥을 걸었을 때 애기를 끊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캐스팅 게임을 하는 거에 비해서 팀런을 하게 되면 한 배에 비교적 사람을 조금 많이 태워요. 8명에서 10명 뭐 이렇게 태워서 비교적 같이 한쪽 라인을 보고 흘리고 같이 낚시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배라는 게 뭐 5톤짜리도 있고 7톤짜리도 있지만 간격이 이렇게 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간격이. 근데 바닥을 딱 걸렸어요. 바닥을 걸렸는데 뭐 이거를 빼려고 로드를 막 치시고 막 줄을 튕구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선단 전체의 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만약에 오징어가 없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바닥에 있는데 로드를 막 그걸 뺀다고 막 세차게 흔들고 줄을 당기고 줄을 탕탕 튕기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얘들이 이 좀 예민한 순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해보시고 안 빠질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당겨서 끊어내시는 게 차라리 좀 더 조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애기가 아까울 때는 아깝겠지만 만약에 전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저렴하게 나온 애기들도 있어요. 그런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 단 저렴하게 나오는 애기들의 뭐 액션이라든지 이런 게 뭐 우리가 일명 뭐 잘 타는 애기 못 타는 애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팀런 시즌이 생각보다 뭐 길어봐야 2달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솔직히 뭐 팀런 가다 보면 많이 잡는 날은 뭐 40마리 30마리 이렇게도 1인당 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렇게 차라리 손맛을 찡하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뭐 아낀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취미생활이라는 게 참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다들 좀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애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괜찮은 애기들을 사용을 하시고 되도록 팀런 전용 애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릴은 뭐 그렇게 비싼 게 필요 없어요. 솔직히 가벼운 가벼울수록 감도가 좋아지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꼭 릴을 뭐 나는 이그지스를 쓰는데 누구는 뭐 저 시마노에서 나오는 뭐 나비나 이런 걸 쓴다고 해서 못 잡는 건 아니에요. 드랙력만 적당히 조정해 놓고 쓰시면 뭐
잡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릴이나 뭐 로드도 뭐 솔직히 저렴한 건 10만 원대 사시고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애기는 조금 괜찮은 모델을 선정을 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 왜냐하면 제일 직접적으로 오징어한테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라인도 약하게 쓸수록 좀 더 비싼 라인을 쓰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라인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 한 시즌 정도는 쓰기 때문에 라인 뭐 솔직히 뭐 싼 거는 2만 원, 뭐 비싼 거는 뭐 5만 원, 6만 원 하지만 애기 한 3개, 4개 만약에 라인으로 인해서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라인에 3, 4만 원 더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오히려 좀 좋은 거 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일단은 제가 뭐 로드도 설명을 드렸고 애기도 설명을 드렸고 릴 설명을 드렸으면 대략적으로 이제 준비는 다 되신 거예요. 다 되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이외의 소품들 중에서 좀 가져가셔야 될 것들 편광, 선글라스는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야간에 행해진다고 안 들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초저녁에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팀런에도 끝까지 쫓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끝까지 쫓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확 걷어들이다가 못 보고 오징어가 따라왔는데 확 걷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리기 전에는 꼭 오징어가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보기 좀 편하실 수 있도록 편광은 무조건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편광 선글라스는 꼭 챙기시고 그리고 후레쉬 종류는 뭐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릴게 요거 애기 집게인데요. 가끔씩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팁런 로드들은 이 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선상 이제 이동을 많이 하게 되죠. 선상 하시게 되면 선상 이동하는 경우에 팁을 이렇게 휘어져 갖고 밑에 이렇게 애기를 내리셔가지고 뭐 가이드나 아니면 저기 릴 스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릴 베일에다가 이렇게 걸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근데 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릴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부담을 받아서 팁만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동을 하실 때 이 집게 같은 거나 정 안 되면 뭐 다른 집게를 구하시더라도 집게로 이렇게 집어 놓으시면 이동할 때 편하세요. 네, 흔들리지도 않고 네, 로드에 부담도 없고 팁 부러지는 경우가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끼워 놓으셔야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구명조끼 이렇게 요로 그 자동으로 이렇게 터지는 조끼들을 많이 입으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어 놓으시면 돼요. 한쪽에. 그리고 이동하실 때는 해가지고 애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흔들림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하실 때도 라인 엉킴도 없고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집게 정도 이건 다이와에서 나오는 건데 비싸지는 않아요. 한 7,000원, 8,000원 정도 하는데 집게 한두 개 정도 갖고 다니시면 뭐 농어 캐스팅 게임 하시거나 다른 거 게임 하실 때도 끼워서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게 하나 정도 챙겨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뭐 가지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잡는 요령,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이게 뭐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또 세팅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애기를 달아요. 애기를 달게 되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3.5에 30g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어느 수심을 가든 3.5에 30g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3.5에 30g, 35g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밑에 바닥을 찍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베일을 열고 라인을 그냥 쭉 흘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닥을 찍게 되면 라인이 흘러가는 게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바닥을 읽는데 우리가 바닥을 그렇게 해서 읽기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조류가 좀 빨리 가거나 뭐 아니면 뭐 배가 좀 바람에서 빨리 밀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라인으로만 바닥을 읽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라인을 이렇게 좀 방출을 시켜서 물 위에 라인을 이렇게 흘려놔요.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커브가 지거나 곡선이 지겠죠. 그러면 요게 빨려 들어가는 물 안으로 이렇게 라인이 쭉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쭉 보이다가 이게 잠깐 멈칫하거나 딱 쓰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 라인이 들어가는 게 계속 물 위에 이렇게 라인을 흘려서 보내다 보면 그러면 그게 바닥이에요. 그게 조금 더 바닥을 읽기 조금 더 쉬워요. 이게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쉬울 건데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베일만 열어가지고 스풀만 이렇게 잡고 라인 쭉 나가는 거 하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바닥을 잃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바닥을 잃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닥을 잃고 나서 이제 보통 바닥을 찍고 나면 샤크를 자주 한번 감으면서 보통 한두 바퀴 슬랙을 그 열줄을 감아주고 보통은 3번에서 많게는 5, 6번까지 샤클이라는 동작을 해줘요. 쳐 올리는 동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쳐 올리는 동작을 해주고 뭐 이걸 제가 뽑겠습니다. 일단 해주고 딱 스톱을 해줘야 돼요. 스톱을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애기가 바닥을 이렇게 딱 찍은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쭉쭉쭉 올라와서 스테이를 해주는데 여기서 만약에 애기가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는 동안 막 라인을 흔들거나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입질을 하기 힘들어해요. 무늬 오징어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가장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사냥을 가더라도 어떤 표적물을 겨냥을 하는데 그 표적물이 움직이고 있으면 사냥을 보통 우리가 총을 겨누고 있을 때 표적물을 쉽게 쏘지를 못하죠. 멈췄을 때 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무늬 오징어도 사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쭉 쫓아 올라와서 이게 스테이를 내주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갈 때 뒤에서 땅 때려요. 그럴 때 이제 입질이 팁에 표현이 되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치면서 다시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무늬가 뒤에서 딱 들어올리면 여기 이렇게 팁에서 무게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땅 올라와요. 그때 이제 바로 후킹 시켜주시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쳐 올라가서 쭉 가는데 밑에서 쭉 잡아 당기거나 옆에서 이렇게 쭉 가져가게 되면 팁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 후킹 시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가끔씩 이카 펀치라고 펀치를 날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로드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꼭 물고기 입질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바로 그 반사적으로 후킹을 해주기는 하는데 보통 그럴 때는 후킹이 안 돼요. 이카 펀치만 날라서 후킹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나 그럴 때는 이제 후킹을 시켜주고 안 됐을 때는 다시 릴을 감지 말고 그 상태로 후킹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이렇게 딱 내려서 스테이를 안정적으로 해주면 다시 바로 입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차 입질이 없을 때는 거기서 보통 뭐 2가지 패턴 재차 입질이 없을 때 거기서 다시 샤크를 주고 스테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라인을 베일을 열어서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샤크를 주고 스테이를 주면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상태에서 다시 베일을 열고 딱 내려주면 이게 폴링을 하는 순간에 무늬를 딱 가져가서 폴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입질 패턴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몇 번 해보시면 뭐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팁런의 경우는 팁에 이상이 있거나 팁에 이렇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 무조건 후킹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후킹을 시켜주시는 동작 자체가 하나의 또 액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켜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오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샤크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샤크리 하고 스테이 주고 안 물면 다시 또 샤크리 하고 스테이 주고 샤크리 하고 스테이 주고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팁런의 기본은 무조건 바닥을 읽고 올라왔다가 다시 쭉 내려가서 바닥을 읽고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바닥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 동작에 반복만 해주시면 돼요. 뭐 이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깊은 수심 10m 이상 15m 20m권에 있는 뭐 조그마한 돌이나 옆에 붙어서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무늬오징어를 바닥에서부터 액션을 줘서 뭐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한 다음에 후킹을 시켜서 잡아내는 낚시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늬오징어가 그냥 사냥을 위해서 물 위에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바닥에 붙어 있다가 안 그러면 어떤 그 은폐할 수 있는 자기 몸을 은폐할 수 있는 그 뭐 어떤 거 옆에 붙어 있다가 자기의 그 베이트라고 보이는 뭔가 뭔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걸 쫓아와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바닥을 찍고 샤크리, 바닥을 찍고 샤크리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배에서 바로 바닥으로 내려서 배가 흘러가면서 이제 바닥을 계속 짚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밑으로 내려서 몇 번 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아까 내가 짚었던 포인트를 다시 찍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닥을 찍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캐스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 약간 앞으로 던진다든지 물이 안 그러면 내 앞으로 오는 경우에 낚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앞으로 던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요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앞으로 캐스팅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물의 변화에 이제 대응을 해서 낚시하는 패턴들은 조금 더 이제 실력이 조금 늘게 되면 조금 이제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실력이 늘게 되면 충분히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주로 야간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요령을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몇 번 통영권이나 이렇게 가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안 나간 지 한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100% 지금 상황이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뭐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가 조금 떠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얕은 쪽, 그러니까 갯바위 쪽으로 좀 더 붙여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틴너넥을 던집니다. 좀 가벼운 거 23g짜리나 이런 거를 좀 갯바위 쪽으로 얕은 곳 한 뭐 5m까지 있는 곳까지 던져서 샤크를 해올 때 조금 얕은 곳에서 반응이 좀 더 좋았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배가 이제 갯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후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물부터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앞쪽에서 약간 앞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안 그럼 앞쪽에서 좀 밑으로 내려서 조금 얕은 곳에서 공략할 때 입질이 좀 더 많았고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깊은 쪽 10m, 15m권에서도 뭐 거의 20m권에서도 입질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여튼 2주 전에는 날이 밝을 때는 좀 깊은 쪽에서는 입질이 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낮에 뭐 팀날이 안 된다, 힘들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 시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낮에도 깊은 쪽에서도 많이 입질을 받을 수 있으실 거고요. 보통 지금 제일 하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하기 편하신 수심 때는 뭐 한 10m에서 20m까지면 한 30g 떼가지고 충분히 바닥을 찍기 쉬우실 거고요. 바닥을 찍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듀엘사 같은 경우에는 40g까지 나와요. 30g, 40g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보통 이렇게 뭐 벨리일 거 같은 경우도 무거운 무게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야마시타 이런 거는 3호에 30g짜리의 이상의 무게가 안 나와요, 제품으로는. 그러면 얘들은 어쩔 수 없이 얘들에 맞는 싱커가 앞에 이제 투구라고 하는데, 투구가 나오는 거를 씌워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무게가 뭐 5g, 10g, 15g, 20g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씌워서 쓰셔야 되고, 바닥을 찍기 힘드시면 애기 무게는 무조건 늘리셔야 돼요. 늘리셔서 명확하게 바닥을 찍을 수 있을 때까지 애기 무게를 늘리시고 바닥을 찍는 게 좋고요. 바닥을 찍어야 무조건 확립이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보통 캐스팅을 만약에 내 발밑에서는 무조건 입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캐스팅을 해서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 내 발밑에서는 어느 정도 하니까 수심은 찍혀요. 한 20초 정도 폴링을 시키니까 바닥이 찍힌다 라는 게 명확한데, 캐스팅을 하니까 그 앞에서는 바닥을 찍는 걸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캐스팅을 하면 라인이 날리는 경우도 있고 배가 밀리고 조류도 가고 이러면 바닥이 100% 찍히는 바닥이 100% 찍히는 느낌을 명확하게 가져가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추정을 하셔서 바닥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 바로 밑으로 내렸을 때 20초 만에 바닥을 찍혔다. 그러면 보통 캐스팅을 해서라도 비슷한 수심대라고 생각이 든다면 20초 카운터 후에 저킹을 시작을 하시고 액션을 주시고 다시 풀어주고 뭐 5초나 10초 후에 다시 저킹을 주시고 이걸 반복을 하시면서 바닥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끌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 캐스팅을 하시게 되면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낚시 작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한 가지 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시즌이 어떻게 뭐 빨리 종료가 될지 좀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음 주까지도 지금 계속 민물 유입이 많이 되고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출항이 되는 날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팀난 시즌이 제일 핫한 게 원래 지금부터 한 10월달이 솔직히 9월 말 10월 초 요쯤이 제일 마리수도 많고 씨알도 괜찮고 재밌는 시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날씨가 일단 좋게만 된다 그러면 아마 올해도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즌 초에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벌써 씨알 큰 것들도 많이 보여요. 깊은 쪽에서. 선단에 따라서는 뭐 키로 넘는 것들이 몇 마리씩 나왔다는 선단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비 좀 준비하시고요. 애기들은 특히나 미리 구하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미리 좀 구해 놓으셨다가 이제 시즌을 날씨를 잘 보시다가 시즌 끝나기 전에 꼭 한 번 정도 가시게 되면 뭐 적게 잡아도 10마리 5마리 이상은 잡는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장비만 맞춰갖고 가시면 많이 잡으면 30, 40마리까지도 잡기 때문에
그런 시즌을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팀런 시즌을 한번 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토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